이튿날 남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현장로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끌어왔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그럼 언제서 이렇게 오면 그러냐. 아이고. 그런데 집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마른 팔과 다리. 앙상한 몸은 앉아있는 것도 버거워 보일 지경입니다. 골격이 드러나 움푹 파인 볼과 눈자위. 살가죽 위로 가시처럼 마른 뼈가 드러나 보입니다. 다리도 엄청 가늘어요. 이 팔목이랑 다리랑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평생 이렇게 가요. 평생을 이런 몸으로 살았다니요.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엄청 가벼워 보이시는데. 키는 알겠어요. 수가 있으면. 예?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키는 뭐, 키를 보면 또 그래도 키를 보면. 키는 많이 크나? 키를 재보려는 듯 벽에 몸을 대보는데요. 180cm를 넘는 성인 남자와 나란히 서보니 마르고 왜소한 체구가 확연합니다. 말랐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야윈 몸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깝습니다. 안구가 드러날 정도로 움푹 파인 눈과 볼, 그리고 깊은 주름이 가득한 입가. 올해 52살의 남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래요. 몸이 약했어요.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나야 살도 안 찌고 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예? 키도 안 크고 이렇게 살아다니. 한평생 살이라곤 쪄본 적도 건강해본 적도 없다는 남자. 그는 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의사를 찾아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50세지만 사실 엄면 뭐 150세 그런 것처럼 그 노화의 속도가 그 정상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3배 정도 빠른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세요. 신체 나이가 150세라고요? 흔히 조로증으로 알려진 베르너 증후군은 아직까지도 그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20대 전후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이분은 지금 20대를 넘어서 50대가 되도록 사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시각. 기적과 같은 남자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이고, 수씨가. 네. 일어나자마자 뭘 하시려나 했더니 밥을 안 칠 참인가 봅니다. 계량 컵으로 딱 한 컵. 1인분의 밥을 짓는 모습이 상당히 익숙해 보입니다. 작곡 회도 맛있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말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삼시세끼만큼은 꼬박꼬박 제 시간에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구수한 밥 냄새에 허기가 몰려옵니다. 아이고, 그냥 반찬이 많이 없어도 밥이 좋아야 밥맛이 좋아. 네. 나는 그거야. 네. 오늘 반찬은 물김치와 가지나물 2가지인데요. 냄새 좋네. 밥 먹게. 밥을 먹을 때 중요한 건 반찬 가지수가 아니라는 인철 씨. 무엇이든 걸 싱겁게 먹어야 네. 좋은 기라.
그 맵고 짭고 하는 거는 잘 안 먹었어. 살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마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건 다 밥심 때문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맛있게 먹는 것. 한 술 두 술 크게 떠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 어느새 한 그릇 뚝딱입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설거지 시작. 이렇게 야위고 가냘픈 몸으로 설거지만큼은 기운차게 합니다. 여간 야무진 손길이 아니군요. 설거지 하시기 안 불편하세요? 아, 괜찮아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네, 심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우고 일하는 건데. 수세미까지 꼭 짜서 설거지를 마치는가 했더니 이번엔 청소가 시작됩니다. 바닥에 엎드려 구석구석 물걸레질을 하는데요.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청소까지 이렇게 다 직접 하세요? 그래, 해야 이게 건강해진다, 이 말이야. 아, 안 하면 그 건강이 되나? 가만히 있고 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인 인철 씨. 이젠 또 뭘 하려는 걸까요? TV를 볼 참인가 본데요. 어째 화면이 고장난 것 같죠? 그런데 TV를 보는 남자의 모습이 뭔가 묘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눈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막이라도 씌운 듯 탁하게 흐려진 눈동자. 눈이 안 보이세요? 아, 조금 보여. 조금 보인다, 가진죠. 내가 이렇게 되니까, 좀 안 되니까 이러고. 다 해요. 네, 천천히. 내가 한다는 데까지. 그날 오후 이 부지런한 양반이 이번엔 또 뭘 하려는지 방안을 어슬렁대나 싶더니 뭔가 찾는 게 있는지 바닥을 더듬더듬 살피는데요. 남자가 찾던 것은 다름 아닌 라디오였습니다. TV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라디오야말로 친구 같은 존재. 라디오를 켠 다음 자세부터 딱 잡습니다. 날씨 나온다. 날씨 나오고 이제 시간 나온다. 시간이요? 날씨 나오고 시간 나온다고 몇 끝나면. 방송 순서를 다 꿰고 있을 정도로 늘 라디오를 끼고 산답니다. 선생님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세요?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 어디 가가 있어도 네. 숨어가 있어도 네. 이게 있어야 되거든. 아. 예? 네, 세상 소식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 라디오가 있어야 된다고. 네. 오전 일과가 끝나면 라디오를 듣는 것이 일상이라는 인철 씨. 하루 종일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남자에겐 가족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 그때는 보자 나이가 한 12살 땐가 그쯤 내가 나왔지. 응. 그 동생이 그 1학년 입학될 때 내가 나왔어요. 내가 생각에는 네가 이제 먹고 학교 다니니까 내가 나간다 내 마음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나왔어요. 네. 어린 시절 인철 씨와 동생을 할머니 집에 맡기고 어머니가 사라진 다음 동생을 위해 입 하나라도 덜 자는 생각에 집을 나왔다는 인철 씨.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국어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졸업병이 찾아오리란 건 상상도 못했답니다.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그런 거는 말은 그런 것도 생각이 잘 안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세요? 예. 다음 날
웬일인지 인철 씨가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닷없이 복도에서 야호를 외치더니 맨손 체조를 시작하는데요. 바람 쐬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바람 쐬는 거. 운동 다 하고. 체조를 하는가 싶더니 살짝쿵 스텝까지 밟는데요. 자, 이번엔 1, 2, 3, 4. 하하, 보통 흥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벗삼아 시간을 보내는 인철 씨.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일어나 베란다로 향하는데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계속되는 응시. 가만히 창밖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가면 시원한데 나가지면 하고. 밖에 나가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가면 나가요. 나도 나가는 거 좋아해. 아, 나가는 거 좋아하세요? 점점 나빠지는 시력 탓에 혼자서는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온 모양인데요. 그래, 바람 안 들어요? 문 열어놨다. 이분 누구세요? 네, 형님. 형님? 응. 반찬 갖다 줄 거야. 반찬도 이렇게 끓여주고. 그래, 눈이 나쁘니까. 홀로 생활하는 인철 씨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챙겨주고 있다는 이웃 형님 송휘윤 씨. 이렇게 함께한 지도 30년이 넘었다는데요. 미역국에 깻잎, 김치까지 오늘 점심상은 푸짐합니다. 뭐야? 자, 한번 더 먹어라. 자, 손수 반찬을 올려주고 밥까지 떠먹여주는 형님 앞에선 마치 아이라도 된 듯한데요. 그런데 젓가락을 쥔 형님의 손이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손이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뭐 하나 방학기가 좀 있다 하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9. 30살 차이에도 형제처럼 친구처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두 사람. 형님은 그저 인철 씨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니 더 좋기만 한 밥맛. 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형님도 한쪽 다리를 잃고 몸이 불편한 상황. 하지만 동생을 대신해 싱크대 앞에 섭니다. 설거지까지 해주세요. 아무래도 내가 낫거든. 형님은 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철 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무슨 일일까? 갑자기 또 옷을 차려입기 시작하는 인철 씨. 모자까지 챙겨 쓰고는 어딘가 나갈 채빌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 가려고 왔어? 가고 싶은 가려고? 응,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여기 해니까. 인철 씨가 먼저 집을 나섭니다. 아, 좋다. 좀 많이 됐네. 조금 보여. 아, 보이세요? 조금 보여. 아, 그래요? 이거 밝은 데나 조금 보이고, 이거 큼큼한 데는 안 보여. 두 사람의 외출은 출발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인철 씨가 지팡이를 잡고 걷도록 한다는 형님. 두 사람의 발길이 닿은 곳은 근처의 공원입니다. 어디서 이래? 네? 앉아가. 그래 왜 어디서 이래? 네? 어디서도 보여? 보이는데 조금 보여? 조금 보여? 조금 보여? 아 좋다. 많은 거, 뭐 걸려봐요. 걸려보네. 왜 걸려봐요? 네? 그 이상하다. 인철 씨는 얼른 자리를 옮겨 형님과 나란히 자리를 잡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나거든. 그럼 뭐 엄마, 이 수정이 왜 슥하지요? 이렇게 그래, 내 소리가 크게. 예. 이런 소리가요. 야, 씩 하는 거는 매일 오는 소리가 소리다. 멍들어요. 예. 매일 오는 소리다. 별것 아닌 대화도 즐겁기만 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며 나란히 살아온 30년 세월. 어쩌면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외출, 내친김에 시장까지 들렀는데요. 그런데 여긴 여성복 매장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 누구 옷 사러 오신 거예요? 여기 내가 입으려고 총각. 워낙 체구가 작다 보니 맞는 옷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너 돈도 없네? 제일 작은 치수인데도 어째 좀 큰 듯합니다. 그래 좀 크다 칼. 이제 조금 이게 지금- 조금 되는 거. 편추복인데요. 사이즈 입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사이즈가 저희가 다 크게 나오는 편이라서 더욱이 치수가 안 맞으실 거예요. 모처럼 나왔으니 인철 씨 가을 옷 하나 장만하려 했건만 남들에겐 별것 아닌 쇼핑도 어렵기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매장에 들러보는데요. 책이 너무 왜소하면은 이런 데서는 사이즈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럼 어디 매장으로 가야 돼요? 아동복 뭐죠? 아동복. 아, 동보. 아동복. 옷 사는데 힘들다. 그러게요. 옷 사기 힘드네요. 힘들어. 아동복 사러 가면 안 돼요? 놈들은 사입을 이렇게 작더라고 팔이 작더라고. 아동복은 팔이 작아요. 이거만이야. 팔이 작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하하, 그래도 바람이라도 쏘인 게 어딥니까? 다음 날 인철 씨가 평소 같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참을 누워있다 말고 기다시피 해서 주방으로 오는데요. 약을 꺼내는 모양입니다. 너는 눈에만 아픈 데만 먹어? 너 걸쳐봐. 아, 눈에만 아픈데 먹는다고요? 눈이 아플 때마다 챙겨 먹는다는 약. 오늘따라 눈 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는 가만히 누워있는 인철 씨. 눈이 아픈 듯 계속해서 깜빡깜빡. 육안으로 보기에도 고통이 심할 듯하네요. 눈이 아팠어. 그래서 눈이 아팠어. 아, 눈이 아파요. 아팠어. 요즘이 찌르니까 눈이 또 빨갛게지고, 네. 그럼 눈물이 또 되고, 눈곱도 생기고, 그러잖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제작진은 인철 씨와 함께 안과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몸무게를 재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인철 씨의 체중은 얼마일까? 세상에 25kg이라고요? 형님 25kg예요. 아, 25kg? 예. 아, 또 이거 많이 올라갔네. 올라갔어요. 아, 한 개 더 올라갔네. 앉으시고 이제 눈 검사를 받을 차례입니다. 그냥 발음 살짝 들어보세요. 네, 옳지. 네.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눈. 인철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병원을 좀 다니셨으면 좋은데 다니시기가 또 걸음이 불편하셔갖고 눈썹 조금 뽑을게요. 우선 눈을 찌르는 속눈썹부터 뽑고 눈에 낀 익상편을 제거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네, 안경. 안경. 네. 고마워요. 네. 지금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로증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각막에 이제 안구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가장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안검이나 결막, 각막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다 유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왼쪽은 실명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말하자면 거의 실명에 준하긴 하지만은 근거리 한 1m 정도에서는 손가락이 움직이는 정도를 감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저시력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시력이 괜찮아질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거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치료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왼쪽 눈처럼 우환도 같이 시력 상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날 저녁 안과 검진을 받은 이후 입을 다문 인철 씨. 진단 결과를 들은 형님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죽지 그래도. 네? 내가 먼저 죽지. 인철 씨보다요. 그렇지. 좀 안 됐지. 누가 있어가지고 좀 돌봐줘야 되겠는데 하는 건. 형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남들보다 몇 배나 빠르다는 인철 씨의 시간을 막을 순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MB 현장교포 제작진인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함께 해줄 다른 사람은 없는 걸까?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그분 어머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요양 돌아가셨거든요. 아 돌아가셨나요? 네, 좀 돼가지고. 네.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황. 그렇다면 동생은 어떨까요? 동생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뭐 이렇게 기록에 있을까 싶어서. 여기 상담 내역에 찾아봤을 때는 천의 고아로 출생지는 서울로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으나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태어난 적부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아, 뭐 이렇게 기록이라든지 전혀 없을까요? 예, 없는 것 같네요. 인철 씨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족분들을 수소문해봤는데 어머님은 현재 돌아가셔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 예. 아, 그러면, 예, 들었습니다. 예, 엄마 돌아가셨다고요. 예. 예. 그때는 만났는데, 예, 그때는 영 먹고 그랬는데, 아, 그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가족, 그리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시력. 이렇게 인철 씨의 마음은 부스러지고 마는 걸까요? 다음 날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분주한 인철 씨. 1번이라고 봐, 1번. 2번이요? 1번이라고 봐, 1번.
뭘 누를까요? 2번만. 2번만? 응. 꼭 누르. 그렇지. 이래가지고 내가 승질 거 없었거든요. 거기서 만났으래. 왜 알았으니까 한 11시대가 전화 끊네.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는가 싶더니 옷까지 챙겨 입습니다. 심지어 혼자 외출까지 나서는데요.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 그렇게 밖으로 나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데요. 그때 나타난 이는 바로 형님. 어디 갔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이들까지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인철 아저씨야. 왜? 아줌마 왔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 두 분은 누구세요? 잘 아는 아는 사람. 어떻게 잘하세요? 아는 사람. 우리 아저씨. 짠. 어떻게 잘하세요? 그냥 잘해. 너무 잘 보인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는 인철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인철이가 오래간만에 밥 한 그릇 산다고 그래 오라 그래서 왔어요. 가끔씩 이렇게 밥도 사고 그러시나요? 가끔씩 살 때도 있고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좀 사는 편이죠. 그럴 때가 많지. 아무래도. 예. 친구들이 맛있게 먹으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식사를 끝낸 후 인철 씨가 서둘러 자리를 일어나는데요. 10만 5천 원. 내 낼게. 아이, 그래도 마세요. 하지마. 아이, 그래도 마셔주라는 거 내가 줘야 되는데. 그래. 10개, 11개. 됐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0만 5천 원. 밥 왜 사신 거예요? 고마웠어요. 내가 사주잖아. 안녕히 계세요. 네. 아유.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그런데 형님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밖에 나갔다 오는 거 형님이 더 힘들어 하시네요. 형님이야? 예. 네, 그래요. 몸에 많이 안 좋아요. 물도 못 가져요. 한때는 이곳저곳 함께 다니며 추억도 많이 쌓았다는 두 사람. 아플 때는 놀러도 가고, 형님 놀러 갑시다. 그만, 참고 있고 놀러 가고. 형님이랑 멀리 놀러 가고 그럴 때는 좋았겠어요. 그 바닷가 좋대. 며칠 후 제작진은 두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추억을 선물하기로 했는데요. 형님과 함께 또 한 번 여행을 가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인철 씨. 시원한 바닷가에서 추억을 쌓는 많은 사람들. 두 사람은 그저 앉아있을 따름입니다. 다리 아픈 자신 때문에 갈 곳도 못 가는 게 아닌가 미안한 형님. 하지만 인철 씨는 형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야, 다음에도 같이 오자. 예. 그럼 쓰는 형님이요. 그래야 형님이 몸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가고 이래 딱 서가 둘이 앉아서 한번 찍어봐라. 하나, 둘, 셋. 남보다 연약하지만 더 강하게 살아온 인철 씨.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